어느 때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밖으로도 꺼낼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이 형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중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외쳐도 미국인 입국금지 청원은 외치지 못하는 대한민국 보수의 모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중국을 넘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를 보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가서 검색을 해봤습니다. 당연히 구구들이 미국인 입국금지 청원을 올렸을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검색한 결과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네요. 그래서 외국인 입국금지를 검색해보니 몇 개가 나오더군요. 참 이상하죠. 기존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을 보수,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 있는 세력을 극우라고 부르죠. 그런데 대한민국 보수는 자국의 이익을 떠나서 선택적 보수를 하고 있는 기형적인 보수, 아니 그냥 보수가 아닌 자신들의 정치 논리에만 매몰되어 있는 이익 집단인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증명을 하고 있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대한민국의 문을 걸어 잠궈야 한다고 주장했던 세력이 미국이 코로나19 확진자 1위국이 되면 당연히 미국인 입국 금지 청원을 하고 난리를 쳐야 하는 상황에서 그구들은 입을 틀어막고 아주 소극적으로 외국인 입국 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죠. 왜 보수들에게는 중국과 북한은 비판할 의무와 권리는 있어도 미국과 일본은 비판할 의무와 권리가 없는 것일까? 일본이 한국에 무역 보복을 해도 침묵,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무리한 방위비 요구를 해도 침묵,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집단이 입건한다는 소리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실제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성명을 내고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매년 1조 2천억의 방위비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첨단 미군기지를 16조를 들여서 지어줬어도 이제부터 매년 5조를 더 내라고 하는 미국의 방위비 요구를 어떻게 실제적인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건지 답답합니다. 중국에는 그렇게 큰 소리를 치면서 사드를 배치하고 한한령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타격을 받고도 미국과 일본만 만나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보수 집단은 왜 그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들은 어느 나라 정치인이고 어느 나라 국민인지 저를 좀 이해시켜 주세요, 제발. 외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는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꼭 따라다니는 멘트가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 따라야 한다. 저는 대한의사협회가 그동안 정치색이 없었다면 한 번쯤은 고개를 끄덕여 주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한의사협회장 최대집, 이 사람을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까? 일배하는 대한의사협회장, 정치하는 대한의사협회장, 태극기 집회에 나가는 대한의사협회장, 철저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 사람의 권고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말하고 고개를 끄덕여주죠? 코로나19 사태에서 철저하게 중국의 문을 닫았던 이탈리아와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외하고 확진자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문을 닫는다고 코로나19를 막는다라는 이론은 이제 깨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탈리아는 2월 초부터 미리 국경을 막았었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어 실패는 이탈리아의 보건 정책 때문에 만여 명의 이탈리아 의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갔고, 그것이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많이 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죠. 미국도 코로나19 초반에 중국인 입국을 막았었으나 초반에 미국 CDC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작에 실패를 했었고, 그것 때문에 감염자 확진을 하지 못하고 방치했던 것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한 원인입니다. 국경을 높여 막는 방식이 맞다고 아직도 국경 폐쇄식 방역을 외치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입국자 중 대한민국 국민이 90%인데 대한민국 국민을 막는다는 것은 쉽지 않죠. 대한민국이 처음부터 국경
국경 폐쇄식 방역을 지향했던 것은 국경을 폐쇄하면 오히려 꼭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미입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미입국자가 늘게 되면 방역막 밖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추적 가능한 투명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고, 그것이 지금까지 효과를 받고 세계와 WHO가 인정하는 방역 시스템이 된 이 매뉴얼을 다시 확진자가 늘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방식을 따라하고자 하는 것은 이상한 논리인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이 스스로 문을 잠그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굳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지 않아도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결국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데 왜 이런 유리한 국면을 발로 걷어차는 문 걸어 잠그는 방법을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19 종식 후에 외교적 무역적 면에서 문을 걸어 잠근 다른 나라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실리적으로도 좋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총리도 한국의 선택이 옳다고 이야기를 하고, 천하의 미국의 트럼프도 한국의 방역 정책과 경쟁을 하듯 매일매일 미국의 방역을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한국보다 잘한다 자화자찬을 하면서 역으로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인정해주는 발언을 하고 있죠. 또 중국 또한 한국의 확진자 수가 늘어났을 때 훈수를 두려 하다 이제는 태도를 바꿔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과 한국만이 코로나19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자화자찬을 하면서 한국을 끼워놓고 있는 것 또한 이례적인 일인 것이죠. 세계 51개국이 외교부를 통해서 한국의 의료장비 도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또 50개국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지금 이 시스템으로 방역을 잘하고 있고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세계는 대한민국을 반도체, 자동차, IT, 한류의 선진국에 더해서 의료 선진국으로 각인시키는 엄청난 의료 수출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죠.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어떤 변수를 가져올지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항상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 와중에 보수들은 선택적으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어느 때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외치고 어느 때는 미국이라는 이름을 밖으로도 꺼낼 수 없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이 돼버리는 이 형태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꼭 극복합시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